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해 결혼 3년 차에 이혼한 직장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요즘은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워낙 결혼해서 얼마 안 되어 부부 사이에 여러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혼의 가치를 우습게 여길까 걱정이 되네요.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면 되지, 여차하면 이혼하지 뭐 하는 생각은 가지지 말고 저의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혼이 아무리 쉬운 세상이라지만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정을 꾸리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서로 신뢰가 중요하고 사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겠죠. 극단적인 사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면 사실 부부는 가정을 온전히 꾸려가기 어렵다는 걸 저는 직접 이혼을 겪으며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부부는 없을 겁니다. 여느 부부가 그렇듯 저도 우리 둘은 앞으로 행복하려면 펼쳐질 거라고 믿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 워낙 배려심 많고 따뜻한 사람이어서 결혼해도 변함없을 줄 알았어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보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배려심은 자기 가족 한정이었고 시어머니와 저의 갈등도 저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최고인 분이라 제가 무조건 희생하고 내조하기만 바라셨고 우리 친정은 우습게 하셨거든요. 특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제 친정과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혼의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시댁과 친정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게 달랐던 남편 때문이었다고 해야겠네요. 우리 부부 사이에 그나마 아이가 없어서 망정이지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더 속 뒤집힐 만한 일이 많았을 거라 짐작합니다. 남편은 시댁에서는 항상 최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정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혼한 사유에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한몫했고 가족들이 똘똘 뭉쳐 저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든 것도 이유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시가 식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 밑에서 사회의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컸어요. 가정 환경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친정아빠는 군인으로 재직하다 퇴역하시고 지금은 엄마와 두 분이서 아빠 고향으로 내려가 살고 계세요. 제 남동생은 직장이 서울이라 혼자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했어요. 마침 우리 사는 신혼집도 동생 자취하는 오피스텔과 가까워서 제가 종종 엄마가 보낸 반찬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시댁은 멀지 않은 곳에 사셨는데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시댁에는 친정보다 더 자주 가게 되긴 했습니다. 거의 결혼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댁에 갔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 엄마 밥 먹겠다고 자주 가기도 했고 출근 안 하는 주말에 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오라가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딱히 시댁에 자주 가는 일에 불만은 없었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반찬 해먹는 일이 쉽지 않아서 시댁 가는 김에 밥 얻어먹고 해주시는 반찬 가지고 오면 좋죠. 물론 저 먹으라는 소리는 안 하시고 어머니는 꼭 주시면서도 남편 먹이라는 소리를 몇 번이고 하셨습니다. 네 신랑 잘 챙겨 먹여라. 너도 이런 것 좀 나한테 배워서 해먹이면 얼마나 좋니? 암튼 결혼해서 동현이가 살이 찌기는커녕 몸이 축나 보이니까 잘 챙겨 먹여. 알았지? 신랑이 아프면 마누라가 욕먹는 거야. 살찌는 게 뭐가 좋아요, 어머니. 그전에 운동 안 하고 체지방 잔뜩 찐 거 제가 운동 같이 하면서 겨우 빼놓은 건데요. 암튼 밥은 둘 다 건강하게 챙기고 있으니까 염려 마세요. 아들 살 빠졌다고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제가 살 빠진 게 좋은 거라고 설득하느라 아주 볼 때마다 진땀을 뺐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아들바락의 엄마셨는데 저희 신혼집에도 자주 오시는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집 오는 이유야 뻔하죠. 아들이 며느리에게 밥 잘 얻어먹고 있는지 행색은 멀쩡하게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아니겠어요? 오셔서는 제가 살림을 야무지게 못한다고 늘 잔소리를 한바탕 하고 가셨죠. 남편과 결혼 전 얘기한 것 중 하나는 서로 니일 내일 따지지 말고 공평하게 하자고 했었기에 우리 부부는 초반에는 약속을 꽤나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가사 일을 적당히 분담해 왔는데 어머니는 그 점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우리 신혼집에 불쑥 찾아와서 당황한 일도 있었습니다. 뭐 말씀은 지나가다가 들렀다고는 하셨고 반찬만 놔두고 가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출근 준비하는 저에게 아침상을 트집 잡으시더라고요. 아니 며느라, 왜 이렇게 아침상을 대충 차리니?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줘야지. 우유에 과자 말아 먹는 게 아침이야? 나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아침밥 준 적 없다. 어머니, 저도 직장 다니느라 아침마다 정신 없어요. 남편도 어른이니까 자기 밥은 자기가 챙길 수 있잖아요. 저희 둘 다 맞벌이인데 저 혼자만 아침 준비하는 건 좀 힘들어요. 그래도 네 남편이잖아. 남자는 밖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밥을 챙기게 하면 안 되지. 아침은 아내가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밖에서 일하는데요.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힘들고 지쳐요. 저희는 서로 도와가며 살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내 편을 들어주긴 했습니다. 엄마, 아침 시간에 쳐들어서 왜 잔소리해요? 집사람도 저도 아침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잔소리 그만하세요. 저 아침 제대로 안 먹어도 밖에 나가면 잘 먹고 다닌다니까요. 얘는 너 엄마가 같이 살 때 아침에 잘 먹고 다녔어. 기억 안 나? 엄마가 이럴까봐 오늘 불시에 들러본 거야. 아무튼 우리 아들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 하나로도 충분히 고생이야. 그러니 며느리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지. 어머니, 저도 남편만큼이나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참견해봤자 우리 부부 싸울 일만 더 생기는데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챙겨줬는데 네가 이제는 내 대신이 아니냐. 남편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이 사람 아내지 엄마가 아닌걸요? 남편도 이제 성인이고 우리는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면 어느 한쪽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책임을 나눠야죠. 우리끼리는 다 얘기 끝난 거니까 어머니도 우리 방식대로 살게 믿어주세요. 제가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조목조목 얘기하니 어머니도 할 말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니에게 왜 자꾸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냐고 나무라니까 서운해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침밥 트집을 못 잡으니 별 시답잖은 일로 저를 괴롭히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본인이 아들에게 했던 걸 제가 똑같이 하길 바라서 저와 매번 부딪혔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울 건 배우자는 마음이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강조하는 내조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특히 일방적인 강요 때문에 저와 입씨름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어머니가 우리 부부집에 와서 하는 잔소리는 별별 게 다 있었습니다. 해먹는 반찬, 청소 상태 등등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너는 매일 출근하는 남자 와이셔츠 꼴이 저게 뭐니? 세탁해서 다려놓아야지. 어머니, 서로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 옷은 자기가 다려야죠. 서로 바빠서 한 번에 세탁소에 맡기려고 하는데요. 그럼 매번 돈이 얼마냐?
너 그런 식으로 돈 써가면 살림할 거니? 그러지 말고 주말에 하루 한 번에 다려놓으면 될 일 아니야. 남편인데 그 정도 내줘도 못해? 그럼 제 옷은 남편한테 다려달라고 할까요? 서로 옷 다려주느니 각자 자기 옷 알아서 다려 입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어머, 얘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구나. 우리 아들이 네 옷을 왜 다려? 나는 우리 아들 회사 다닐 때 늘 새 옷처럼 다려줬다. 남편 옷 다려주기 싫다고 할 거면 왜 결혼했어? 아들 옷을 다려놓으라는 잔소리는 기본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저에게 꽤나 스트레스였습니다. 내내 하고 수긍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왜 제가 남편에게 내조해야 하냐고 할 말을 하면 어머니는 심지어 결혼을 물으라는 말씀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저의 갈등이 계속되니까 처음에는 줄곧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나중에는 저에게 힘들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근데 매번 우리 엄마랑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 그냥 당신이 알겠다고 대답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기 주장을 하니까 엄마도 기분이 매번 상하시잖아. 당신이 그냥 좀 져주면 안 될까? 당신은 나랑 어머니 사이를 지고 이기는 관계로 보는구나? 나는 어머니가 본인 방식을 자꾸 나한테 강요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껏 내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당신이 져주라고 하니까 나야말로 황당하다. 그게 어른 이겨먹는 거지 뭐야. 우리 엄마도 엄마지만 당신도 참 대단하다. 어머니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야. 당신이 눈에 안 차는 부분 지적하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내 입장 곤란하게 하면 뭐가 좋아? 나 엄마가 결혼해서 변했다고 서운하다고 하셔. 당신이 자꾸 나를 불효자로 만들고 있잖아.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제껏 자기 엄마 앞에서 내 편을 들어준 게 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효자라니? 어머니 때문에 당신 와이프 힘든 건 안중에도 없나 봐? 그럼 계속 효자해. 나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대신 나한테는 고분고분한 며느리 기대하지 마라. 각자 부모한테는 알아서 각자 잘하자.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서 굳이 마음에도 없는 역성 들어줄 필요도 없어. 남편이 저렇게 속 좁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해야겠다. 나도 우리 엄마한테 마누라만 편드는 불효자 되기 싫어. 그동안 엄마 속상하셨던 마음 풀어드리고 제대로 효자 노릇할 거야. 내 동생도 그러더라. 새언니가 너무 똑똑하고 어려워서 한 가족 같지가 않대. 맨날 이런 분위기 만드는 며느리를 우리 가족이 좋아하겠냐? 남편은 치졸하게도 자기 가족이 전부 저를 어려워하고 싫어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결혼을 앞둔 여동생도 하나 있는데요.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시누이도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 가족끼리 저 모르게 다들 며느리 욕을 같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초반에는 서로 맞춰가느라 부부싸움도 더 많이 하고 갈등도 많다는 말은 들었지만 무난할 것 같았던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초반부터 전쟁 같은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속상한 마음에 친정에 남편 없이 혼자 간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부모님은 저의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게 눈에 보이셨나 봐요. 한 번은 남편을 잘 타이르듯이 엄마가 싸우지 말고 와이프 편이 되어주라며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은 친정 부모님에게 그 소리가 듣기 싫었나 봅니다. 언제부턴가는 제가 친정에 좀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찌푸리거나 만나기 싫다는 말을 슬며시 던졌습니다. 경조사 때문에 부부가 와줬으면 하는 자리에도 가기 싫어서 다른 약속을 잡아버리기도 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병원 갈 일을 억지로 만들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자기 집에 하는 행동과 우리 집에 하는 행동이 노골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가 부모님 생신 챙기는 일만 해도 그랬어요.
남편은 우리 친정 부모님을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자는 말을 한 번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외식이나 하자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 역시 딸 힘들까봐 생일이 무슨 대수냐면서 외식을 하자시는 분인데 자기 부모님 생일 때는 꼭 생시상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우리 부모님 생신인데 당신이 좀 준비해줘. 당신도 대충 우리 엄마 음식 취향 파악했지? 부모님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차리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음식 준비할 일 생각하면 머릿속이 까마득했습니다. 결혼 첫 해 집들이니 생신상이니 거하게 해드렸으면 이제는 좀 외식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남편과 공연히 다툼거리 만들기 싫어서 제가 양보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드리자 싶었어요. 그래, 작년처럼 가짓수 많게는 못해도 신경 써서 준비해 볼게. 근데 여보, 우리 부모님 생신 때는 당신이 먼저 외식하자고 하잖아. 나도 사실 우리 부모님 한 번쯤은 정산스레 차려드리고 싶은데 다음번에는 우리 부모님도 집에서 한번 차려드릴까 봐. 뭐? 우리 집 오시면 주무시고 가셔야 하잖아. 난 불편해서 싫어. 그리고 당신 부모님은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잖아. 외식이면 충분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나 너무 서운해. 우리 부모님도 정성스럽게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당신이 그냥 외식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왜 당신 부모님 생신은 집에서 준비하고 우리 부모님 생신은 대충 외식으로 하자는 거야? 아니, 그건 우리 부모님은 좀 특별하게 챙겨드려야 하니까 그런 거지. 당신 부모님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처남이 있는데 결혼하면 며느리가 챙기겠지. 원래 이런 건 아들이 챙기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챙겨야 한다니. 며느리는 시집가면 시댁만 챙겨야 해? 우리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만큼 소중해. 왜 그렇게 차별해? 나는 당신 부모님 생신 챙기는 거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또 피곤하게 군다. 당신이 이렇게 계산적으로 똑같이 하자고 나오면 나는 더 우리 부모님 생각만 하게 되는 거야. 네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우리 집에 잘하면 내가 어련히 장인 장모님 안 챙기겠어?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고 속상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공을 들이면서도 우리 부모님 일에는 무신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자주 가지도 않는 친정에 무슨 일 있을 때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저 혼자 보내는 일이 많았고 어쩌다 같이 가도 내 부모님 앞에서는 형식적인 인사만 겨우 하고 빨리 돌아가려고만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죠. 이번 주말에 친정 가기로 했잖아. 동생 결혼할 사람 인사한다고 당신도 꼭 같이 오래. 엄마도 기다리시고 계셔. 아, 이번 주말에? 근데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이번만 당신 혼자 가라. 주말은 편하게 쉬고 싶어. 다른 일도 아니고 내 동생 결혼할 사람 인사하러 온다는데 나 혼자 가라고?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만 같이 가자. 시댁 갈 때는 피곤해도 항상 기분 좋게 가더니 친정 가는 것 왜 이렇게 싫어해? 처남 결혼할 사람은 결혼 당일에 보면 되지. 내가 결혼 허락할 사람도 아닌데 굳이 왜 내가 가야 해? 당신 동생이잖아. 당신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번 주는 정말 피곤해서 그래. 다음번에 갈게. 왜 우리 집 갈 때는 그렇게 피곤한지도 모르겠다. 나 아플 때는 당신 집에 힘들어도 꼭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르게 대하니 참 섭섭하다. 왜 시댁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우리 집은 항상 뒷전이야? 그렇게까지 생각할 문제는 아니잖아. 그냥 편하게 넘어가자. 나는 편하게 넘어갈 수 없어. 당신의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내가 아가씨 결혼할 사람 인사하는데 안 간다고 해도 똑같이 이럴래? 당신 태도 정말 서운하다. 남편은 제가 아가씨 얘기를 빗대어 말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가서 억지로 온 티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줄곧 인상을 푹푹 쓰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동생은 결혼을 몇 달 앞두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남편에게 이런저런 결혼 생활 조언을 듣고 싶어 했어요. 매형이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내내 굳은 얼굴로 있으니 우리 친정 식구들이 남편 눈치 보는 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앞에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 태도를 지적하며 부부싸움을 했죠. 저의 서운함을 남편은 도무지 이해하려 들지 않았고 제가 시댁이 하는 태도와 똑같이 자기도 하는 거라고 억지를 부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약과였습니다. 얼마 후 동생 결혼식을 앞두고 남편과 축의금 문제 상의하며 저의 서운함은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내 동생 결혼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동생 결혼하니까 나는 100만 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당신 생각은 어때? 100만 원? 무슨 100만 원이나 보탤 생각을 해. 우리 결혼할 때 처남은 꼴랑 가전제품 하나 선물해줬잖아. 남편은 제가 말한 액수를 듣고는 펄쩍 뛰며 많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그때 내 동생 취업 준비생이었잖아. 대신 우리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걸 생각해봐. 이 집 산 것도 우리 부모님 덕인 거 알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더 보태주고 싶은데 우리 현금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자는 건데 그게 많다고? 동생 결혼한다고 100만 원씩 해주는 누나가 어딨냐? 그건 장인 장모님이 해주셔야지 당신이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내 생각엔 우리 수준에서는 딱 5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 50만 원? 당신 너무한다. 내 동생 결혼식인데 꼴랑 50만 원? 내 동생이 돈은 못 보태도 얼마나 많이 신경 썼는지 몰라?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어떻고? 내 동생이 해준 대로 똑같이 해주겠다는 계산적인 마음 먹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그 정도 해줄 만큼은 있어 우리. 내 동생 결혼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솔직히 돈 100만 원이 많은 액수는 아니잖아. 여유만 있으면 나는 1000만 원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장인 장모님 도움받은 건 장인 장모님한테 갚으면 되는 거지. 왜 처남한테 갚자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 원은 과해. 우리도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있어? 그럼 당신 동생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 동생이 결혼하는데 내가 돈 50만 원만 하자고 하면? 그럼 당신도 오케이겠네? 아가씨는 우리 결혼할 때 선물은커녕 내가 예단으로 연 돈 받아서 비싼 옷 사 입었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당신 동생 결혼할 때는 아낌없이 하자고 했던 말 기억 안 나? 그때는 얼마 정도 생각하냐니까 돈 1000만 원도 적다고 했으면서 내 동생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해? 내 동생이랑 처남이랑은 상황이 다르지. 너희 집은 우리보다 여유가 많고 내 동생은 내 도움 없으면 결혼할 때 힘든 처지야. 지금은 우리도 신경 써야 할 게 좀 많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봐야지. 현실적이라니? 그러니까 우리 집이 당신 집보다 여유 있으니 당신 동생한테 더 하는 게 당연하다. 당신 마음 씀씀이가 이럴 줄은 몰랐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100만 원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 이상은 난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된 거지? 기왕 할 거 좋은 마음으로 해줬으면 어디가 덧나니?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나도 정말 실망이다. 100만 원이 아깝다고 이럴 일이야? 아가씨 결혼할 때 내가 보태주는 돈도 딱 그만큼이라는 거 기억해라. 난 당신의 이런 태도 정말 서운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내가 당신한테 뭣도 아닌 존재 같아서 정말 서운하다고. 더 이상 싸움도 지겨웠던 저는 100만 원을 주겠다는 남편에게 동생에게 직접 전해주라고 하고 싸움을 끝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자라 제가 혹여 더 보태줄까 봐 결혼 전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번 주 처남 결혼식 축의금 100만 원 하기로 한 거지? 그렇게 하기로 얘기 끝냈잖아.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도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게 마음의 상처이긴 해. 그건 확실히 알아둬. 그게 왜 서운해? 내 동생 결혼 때도 100만 원 하기로 했잖아. 뭐가 문제야? 그건 그렇지만 당신 태도가 정말 섭섭했어. 나는 당신이 아가씨 더 보태주겠다고 하면 기꺼이 도와주려고 했을 텐데 내 동생한테는 축의금 100만 원도 많다고 할 줄 몰랐거든. 끝난 얘기니까 그만하자. 내 동생한테도 똑같이 할 거니까 속상할 거 없어. 남편은 끝까지 속상할 일도 아니라면서 저의 서운함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동생 축의금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한동안 남편과 저는 냉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남편이 던진 말들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남편이 내 가족을 하찮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나는 점차 남편에게 더 이상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졌고 부부 사이에 벽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내 동생의 결혼 축의금을 아까워했던 그 순간 이미 부부 사이의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거죠. 자꾸 마음에 복수심이 생겨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나도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남편과 똑같이 굴어서 역지사지가 어떤 건지 알게 해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듬해 시누이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했어요. 집에 인사하러 오겠다는 시누이 남편감을 굳이 내가 만나야 하냐고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자리에 아주 억지로 참석해서 남편이 우리 집에서 그랬듯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귓속말을 해가며 제발 얼굴 풀라고 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남편이 우리 친정에 와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줬네요. 구독자분들이 둘 다 똑같다 하실 수도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남편의 친정차별이 너무 치사했고 소심한 복수라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냉전이 계속되던 중 시누이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에게 축의금을 얼마나 할지 물어봤고 나는 동생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100만 원을 하겠다고 답했어요. 저는 혹시 더 보태겠다고 하면 싸울 각오를 했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남편이 별다른 반대 없이 알겠어 라고 하길래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했죠. 그런데 결혼한 신우가 신혼집을 자가로 마련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전세거나 시매부집에 도와줬겠거니 했는데 신우이가 반반 결혼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을 돌리는 거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당시 직장 경력 3년 차로 모은 돈도 많이 없다고 했는데 의아했죠. 심지어 집을 전세가 아니라 샀다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남편이 신우이에게 100만 원을 하자고 했을 때 아무런 불만 없이 동의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던 신우이가 어떻게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의아함이 커졌죠.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당신 신우이 결혼할 때 정말 100만 원만 준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당황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왜? 당연히 100만 원 했지. 우리 서로 똑같이 하기로 했었잖아. 아니, 아가씨가 반반 결혼 어쩌고 하길래 좀 이상해서. 결혼할 돈 없다고 걱정이라고 했는데 반반 보태서 집을 샀다니까 그 돈은 어찌 마련한 건지 궁금해서 물었어. 그게 우리 엄마가 적금 들어놓은 게 있으셨대. 그 돈 보태주셨고 내 동생이 대출 좀 받은 것 같더라. 나도 자세히는 몰라. 오빠가 돼가지고 돈 100만 원만 보태준 게 미안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더라. 남편이 저리 말하길래 저도 더 이상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따로 돈을 더 줬다면 내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던 일이 뜻밖의 상황에서 다시 문제가 되었는데요. 다름 아닌 신우이가 초대한 집들이 자리에서였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마음먹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신우이가 결혼하고 얼마 후 집들이에 가족들을 초대했는데요. 솔직한 마음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의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가족 행사이기에 어색한 마음을 숨기고 집들이에 참석하긴 했습니다. 신우이와 시매부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유독 시매부는 우리 남편에게 깍듯했습니다. 둘이 나이도 동갑이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위계가 아주 정확했어요. 저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와 인사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식적인 어투로 결혼 생활이 어떤지, 시댁은 잘해주는지 등등 관심 없는 질문을 했어요. 술이 오가고 자리가 무르익을 때쯤이었습니다. 시매부가 나에게 다가와 거의 속삭이는 수준으로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면서 진짜 가족들에게 잘하는 걸로 보답할게요. 특히 형님 네 분께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는 시매부가 뭘 고마워하는 건지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서 물었습니다. 네? 두 분이서 잘 살면 그만이지. 저희한테 뭘 갚고 살겠다는 말을 하고 그러세요. 우리 아가씨랑 잘 살면 그게 도와주는 건데요. 아니죠. 우리 부부 처음 시작할 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과연 싸울 일이 없었을까요? 저는 진짜 형님한테 빚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형님이 1억이나 지원해줘서 좋은 집 얻을 수 있었어요. 진짜 감사드려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차 물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돈 1억을 보태줘서 이 집을 얻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 이리 놀라시는지. 형님께서 그때 현금 100만 원도 따로 주셨고 아마 대출까지 받아서 1억을 채워 도와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설마 형님이 그 큰 돈을 보태주시는데 모르시진 않았을 텐데요. 제가 지금 혹시 말실수를 했나요? 시매부는 저의 태도에 몹시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이 나에게는 동생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아깝다고 했으면서 신우이 결혼식에는 더 많은 돈을 보태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돈이 남편의 대출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100만 원 보태준다고 순순히 대답하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미 속으로는 저 몰래 더 보태줄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넘겼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미 천불이 나고 있었죠. 도와준다는 건 들었지만 액수는 정확히 몰랐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시매부의 공지사를 아주 실컷 들었네요. 시부모님은 이미 대구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셔서 이미 인사불성이 돼서 방에 있었으니 이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을 겁니다. 특히나 어머니와 신우를 비롯한 시가 식구들 모두가 나에게 쉬쉬하며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더 분노를 느꼈어요. 집들이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내게 숨겼던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더 이상 그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밤새 고민 끝에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신우이에게 1억 원을 보태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 동생 결혼식 때 축의금 100만 원을 아까워하던 남편이 신우이에게는
엄청난 금액을 보탠 것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되어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신우이 결혼식 때 축의금 말고도 더 보탠 거 있어? 갑자기 예고도 없이 훅 들어온 질문에 남편은 당황했는지 얼버무리는 말투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뭐, 조금 더 도와주긴 했지.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야? 조금 더? 그 조금 더가 1억 원이라는 게 사실이야? 그러자 깜짝 놀라며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뭐?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이냐고 묻잖아. 1억 보태준 거. 그것도 당신이 대출까지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바른 대로 말해줘.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야. 그러자 남편은 포기했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1억 보탰어.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큰 문제야? 내 동생한테 평생 한 번뿐인 결혼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않나?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왜 사람을 추궁하는 건데? 그럼 이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네? 근데 왜 나한테는 당신 가족들이 전부 비밀로 한 건데? 그렇게 당당하면 나한테 말하고 도와주지 그랬어? 그 돈 대출이라며. 당신이 알면 퍽이나 보태주라고 했겠다. 당신 동생 100만 원 보탰으니 똑같이 보태자고 했었잖아. 어쨌든 대출 받은 건 맞지만 내가 갚을 거야. 당신한테 갚으란 소리 안 할 테니 걱정 마.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나한테 갚으란 소리를 안 하겠다. 지금 내가 뭘 기분 나빠하는지 당신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네? 내 동생한테 돈 100만 원도 인색하게 굴던 인간이 뭐? 1억? 그것도 대출을 턱턱 받아가며 동생한테 집 사라고 보태? 당신, 이거 엄연히 이혼 사위야. 당신한테 말했으면 반대했을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알아서 돈 보태주고 갚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뭐? 내 돈으로 보탠 건데 당신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내 동생 결혼식 때는 100만 원도 아깝다면서 내가 조금 그렇게 하찮게 보였어? 그러면서 신우이한테는 1억 원을 내놓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남편은 사과는커녕 언성을 높이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갚을 거야.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내 동생 도와주는 건데 당신이 왜 이렇게 참견하는데? 참견? 당신이 그 돈을 대출로 마련했으니 우리 가정의 빚이 된 거잖아. 그럼 나도 그걸 갚아야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런 결정을 혼자서 해놓고 내가 간섭한다고? 게다가 나는 당신 식구들이 나를 다 속였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럼 당신은 내 동생이 결혼하는데 내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했다는 거야? 내 말의 요지를 이해 못하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야? 당신이 내 가족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 내 동생한테는 100만 원도 아깝다고 하면서 신우이한테는 1억 원을 쓰는 게 그렇게 당연한 일이었어? 당신한테 솔직히 말 못한 건 사과할게.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이해해주면 안 되냐? 신우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당신 이렇게 화낼 이유가 없잖아. 끝까지 당신은 모르고 있구나. 좋아. 당신이 내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지 이번이 아주 똑똑히 알았어. 나는 이 결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남편은 이혼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당황하더니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고 그만하라며 저를 윽박질렀어요. 한마디로 끝까지 제가 화내는 걸 우습게 알았던 거죠. 뭐 이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정도 일로 이혼까지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황당해서 웃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해.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이 정도 일이라고? 당신은 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근데 내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이유가 없지.
이혼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야. 나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랑 평생을 같이 할 이유가 없지. 잠깐, 내가 실수한 건 알겠어. 하지만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이건 실수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내 가족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았어. 내 동생한테는 100만 원도 아깝다면서. 신우이한테는 1억 원을 내밀 수 있는 당신이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당신 꼴 보기도 싫으니까 내 집에서 좀 나가줬으면 하는데? 당신도 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당신 부모랑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니? 당장 나가! 남편은 제 기세에 놀렸는지 화풀리면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는 시댁으로 가더군요. 남편과의 심한 다툼 이후 저는 이 결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확실히 내렸습니다. 남편이 내 가족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와 나를 속여가며 신우에게 큰돈을 보탰다는 사실을 눈감아주고 결혼 생활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리고 협의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 서류를 들이밀자 당연히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거 받아. 협의이혼 서류야. 이제 끝내자. 뭐? 이혼?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 당신 정말 이깟일로 나랑 이혼하겠다고? 충분히 생각했어. 이 결혼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게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아니, 난 이혼할 생각 없어. 여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앞으로는 당신 가족들한테도 우리 식구 대하듯이 잘하면 되는 거잖아. 당신이 날 속이고 내 가족을 무시한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당신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가겠어.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그 돈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건 이 결혼의 끝이야.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협의 이혼으로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 그 후 제가 소송을 언급하자 그 인간은 위자료 얘기에 겁을 먹고는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던 남편이었지만 소송과 위자료 문제에 대해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신우이에게 보태준 돈 혼자 갚으려면 한동안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과 저는 재산이랄 것도 없었고 아이도 없으니 협의 이혼은 쉽더군요. 한 달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그렇게 우리는 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그 인간은 과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할까요? 아마 뒤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제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일 것 같네요. 모든 일에는 후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도 후회, 이혼도 후회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혼한 지금 돌아보면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신뢰가 무너져버린 관계였고 그 안에서 제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물론 가족들 마음을 아프게는 했지만 이혼을 통해 남편과 살면서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이혼은 모두 저의 선택이었고 그 책임은 온전히 제가 감당하면서 꽤나 큰 교훈을 얻었어요. 이혼이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 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혼의 상처를 딛고 싱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저의 시작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혼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